우울증은 그냥 우울하고 기분만 가라앉는 상태가 아닙니다. 본인도 모르게 나는 우울하다라는 신호를 말투로 보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괜찮아, 난 안 해도 돼, 난 그냥 집에 있을게, 너희끼리 모여, 이런 거죠. 안녕하세요. 정신과 전문의 정우열입니다. 오늘은 우울증일 때 자주 나타나는 말투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울증은 그냥 우울하고 기분만 가라앉는 상태가 아닙니다. 말을 하는 방식, 말투 이런 것에도 드러나는데요. 그래서 본인도 모르게 나는 우울하다라는 신호를 말투로 보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이나 주변 사람이 이런 말투를 자주 사용한다면 그게 그냥 습관이 아니라 마음이 힘들다는 신호일 수도 있는 거죠. 첫 번째로는 자기 부정형 말투를 자주 사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난 참 한심해, 난 쓸모없는 인간이야, 난 뭘 해도 안 돼, 다 내 탓이지 뭐, 이런 거죠. 자기 자신을 평가절하하는 말투인데 끊임없이 자기를 비난하고 있는 속의 생각이 은연중에 말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소소한 실수를 하고 나서도 나는 정말 회사에 민폐만 끼치는 사람이다 라고 굉장히 과하게 생각을 하는 거고, 그 이면에는 자기 자신을 좀 벌 주려는 그런 마음이 담겨있는 신호고, 나는 그렇게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이게 다 우울증일 때 내면에서 많이 일어나는 그런 인지의 왜곡인데요. 왜냐하면 우울증일 때는 자존감이 낮아지기가 쉽고, 자기가 소소한 실패나 실수를 할 때도 그거를 과하게 일반화해서 그 모든 게 다 내 탓이고 내 몫이라는 그런 왜곡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냥 전체를 자기한테 덮어 씌우는 거죠. 이럴 때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이런 나의 생각의 방향을 조금은 다르게 틀어보는 시도도 도움이 될 때가 많습니다. 대체 생각으로는 내 몫에 책임이 좀 있어,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야, 이번에 내가 놓친 부분은 이거였고 그거는 고치면 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우울증일 때는 생각의 속도, 사고력의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일이 좀 더딜 수 있어요. 그래서 일도 느려지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과하게 막 확장되는 것은 좀 멈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 내가 지금 속도가 좀 느려, 그래도 느리지만 천천히 하면 할 수는 있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리고 생각도 중요하지만 생각과 행동은 항상 맞물리기 때문에 내가 생각의 전환이 잘 안 될 때는 억지로라도 조금은 대체 행동을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업무에서 실수를 했었을 때 많이들 이제 부정적으로 확장이 돼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게 되거든요. 그때 생각을 조금 전환하면서 내가 이 부분은 잘못했다, 그리고 고쳐볼 수 있다, 거기까지만 하는 게 아니라 고쳐보는 거죠. 한 개라도. 공부하다가 막혔을 때도 어차피 내가 오늘 진도 못 채웠으니까 앞으로도 못 채울 거고, 이런 식으로 막 파국으로 생각이 갈 수가 있는데, 오늘 진도는 덜 나간 게 맞아, 근데 내일은 오늘보다 5분만 더 붙잡아 보자, 이런 식으로 결심을 하고 시행을 해보는 거.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 아주 작은 행동이라도 조금 했었을 때 그게 나의 인지를 변화시키고 이 우울증으로 인한 악순환을 멈추고 선순환으로 회복으로 가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렛대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병원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인지행동 치료로 도와주고 있죠. 두 번째로는 무가치 허무형 말투입니다. 다 소용없어, 해봤자 별 의미 없어, 살아서 뭐해, 이런 말들. 인생 전체를 그냥 허무하게 바라보는 거고, 이거 역시도 우울증의 중요한 증상, 허무감, 무가치함, 이런 것들 때문인데요. 특히 이런 말투는 자살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위험 신호로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우울증의 정말 대표적인 증상인 무쾌감이나 무만감 때문에 지금의 나의 감정이 인생 전체로 쭉 지속되는 진실처럼 느껴지는 왜곡 현상인데요. 역시 대체해볼 생각으로는 지금은 그 인생의 의미가 잘 안 느껴져, 근데 그 의미는 행동을 좀 하면서 따라올 때도 있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지금 인생의 가치가 좀 희미하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이 작은 거니까 이거 작은 거부터 그냥 해보자, 이런 식의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 그리고 대체 행동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선 해보는 거. 공부를 예를 들면은 오늘 공부해봤자 어차피 대세에 지장 없는 것 같아, 무의미해 보여, 그래도 문제 한 개를 풀고 나면은 나의 느낌이나 마음이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실제로 하나 풀어보는 거. 특히 많이 제가 경험하는 거는 인간관계의 그런 갈등인데 굉장히 귀찮고 무의미하게 다 필요 없다고 여겨지거든요. 이런 모임, 친구 모임 진짜 의미 없는 것 같아. 귀찮아. 근데 혹시 몰라. 그러니까 30분이라도 한번 가서 있고 그러다 보면 다르게 느껴져서 내가 조금이라도 괜찮으면 계속 있어보고 그래도 별로면은 30분만 있다가 나와보자. 이런 식으로 우선은 시작을 해보는 약간의 행동 변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회피 거절형 말투인데요. 괜찮아. 난 안 해도 돼. 난 그냥 집에 있을게. 너희끼리 모여. 이런 거죠. 누가 함께 하자고 이렇게 권유를 했었을 때 거절하고 또 회피하고 이런 말투입니다. 굉장히 많죠. 예를 들어서 오랜만에 친구들 모임이 잡히면 나는 지금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귀찮고 해서 가기가 싫어요. 그러니까 뭐 좋은 시간 너희들끼리 보내 이렇게 단톡방에 남기고 그냥 집에 있죠.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쉬면 우울증이 나아질 것 같지만 참 신기하게도 사람에게는 원래 두 가지 마음이 있고 특히 우울증일 때도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내가 지금 무기력하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친구 모임에 가서 얼굴도 보고 싶고 또 나의 이런 힘듦을 좀 공유하면서 위로도 받고 싶기도 하고 새로운 자극을 좀 경험하고 싶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생각들이 사실은 한 마음 안에 있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의욕이 없고 무기력하기 때문에 나 스스로 고립을 자꾸 선택하는 상황인 거예요. 특히 우울증일 때는 굉장히 마음이 위축돼서 소위 민폐 느낌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좀 컨디션이 안 좋고 표정도 좀 관리가 잘 안 될 것 같은데 괜히 모임 갔다가 분위기 좀 별로 안 좋게 할까봐 그 친구들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 굉장히 커지고 물론 에너지도 없고 내가 괜히 나가면 민폐라는 이런 왜곡도 자꾸 생기고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역시 생각을 약간만 바꿔보는 거를 의도적으로 한 번쯤 해보는 게 필요하고 도움이 됩니다. 나는 지금 에너지가 사실 부족해. 근데 잠깐은 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10분이라도 30분이라도. 나도 사실은 있고 싶은 마음도 좀 있어. 애들 얼굴도 좀 보고 싶어. 그게 나한테 삶에 좀 전환도 되고 또 도전도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 근데 힘드니까 우선은 가보고 중간에 좀 빠질 수 있으면은 좀 빠져보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약간 전환해보고 역시 대체 행동으로 해보는 거예요. 표현도 해보는 거고 무조건 나는 안 가. 너희들끼리 모여. 이게 아니라 솔직하게 나 지금 조금 상황이 애매한 상황이고 또는 나 지금 컨디션이 좀 안 좋은데 잠깐만 얼굴은 비출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보는 거. 그리고 실제로 가보는 거. 가족 모임도 마찬가지죠. 내가 요즘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끝까지는 못 있는데 1차 초반에는 좀 있다 올게. 이런 식으로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잠깐이라도 도전을 하는 게 약간 톱니바퀴처럼 맞물리면서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바꾸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런 대체 생각과 행동을 말씀드리는 게 우울증은 무조건 생각의 전환, 무조건 행동의 전환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우울증 치료이고 그래도 내가 조금 에너지가 올라오고 애매할 때 뭐라도 노력을 해보고 싶을 때 이런 약간의 생각 전환, 약간의 행동을 조금이라도 더 해보는 그런 것들을 시도해보는 게 선순환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번째로는 단답형 기계적 말투입니다. 뭔가를 물어봤었을 때 아니 몰라 그냥 이런 식으로 아주 짧게 소위 영혼 없는 말투로 대답을 하는 거죠. 감정이 담겨지지 않은 단답형 대화는 사실은 내가 이렇게 길게 말을 이어가기가 귀찮고 무기력할 때 나도 모르게 그렇게 그냥 끊어버리는 말이 나오는 거죠. 가족들이 뭐 먹을래? 물어봐도 그냥 아무거나 줘. 이런 식으로. 나 자신의 이런 말투를 내가 해석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특히 주변에서 가족이나 친구들이 요즘에 안 그러던 사람이 말투가 이렇게 좀 짧아지고 뭔가 귀찮아하는 것 같고 대답하기를 좀 포기하는 것 같은 그런 패턴이 있을 때는 혹시 이면에 이런 무기력함이 있고 좀 깊은 우울증이 있는 건 아닌가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역시 우울증의 중요한 증상인 이 에너지 고갈 때문에 말할 에너지가 없는 거기도 하고요. 또 역시 증상으로 사고 둔하라고 생각이 점점 느려지고 빨리빨리 이렇게 생각이 잘 안 되는 것 때문에 말하는 거 하나하나도 물론 힘들지만
그 선택의 순간에 내가 뭔가 뭐 먹고 싶은지 결정을 하는 그 과정 자체도 굉장히 에너지가 없는 느낌 때문에 피로해지거든요. 그래서 소위 결정장애 같은, 결정하기 힘든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이게 다 우울증의 증상인데, 그래서 역시 이럴 때 스스로의 이런 상태에 대해서 인정하는 생각을 해보고 조금이라도 변화를 줘보는 게 도움이 됩니다. 대체 생각으로 내가 지금 좀 결정이 어려운 것 같아. 좀 선택지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선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나는 말할 힘은 없지만 조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 뭐 밥 면 중에서는 밥인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조금이라도 생각을 해보는 거. 그 다음에 대체 행동으로 그걸 표현해보는 거죠. 뭐 먹을래 할 때 너무 오픈형으로 주면은 조금 결정이 어려우니까 선택지 2개만 좀 주면 좋겠다 이렇게 표현을 해보거나, 간단하게 나는 면보다는 밥이 좋아라고 말을 해보는 거. 뭐 어디 가자고 했었을 때 뭐 다 귀찮고 해도 여기 갈래 저기 갈래 했었을 때 그냥 내 의견을 하나라도 내보는 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고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드는 것처럼 부담이 되지만, 사실은 이런 약간의 생각을 해보고 결정을 좀 해보고 행동을 조금 해보는 게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정체되어 있고 고립되고 점점점 지하로 꺼져가는 나의 이 우울증의 악순환을 좀 멈출 수 있는 변화의 시작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5번째로는 과도한 사과형 말투입니다. 미안해, 내가 괜히 그랬지. 죄송해요, 다 제 잘못이에요. 좀 과하게 사과를 자꾸만 하는 그런 말투인데요. 상황이랑 무관하게 그냥 다 기승전 내 탓하면서 사과하는 거예요. 굉장히 흔한 예로 뭐 카페 같은 데 가서 직원이 실수를 해서 메뉴가 잘못 나왔는데도 제가 주문을 잘못했나 봐요. 죄송해요. 제가 똑바로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무조건 내 잘못이라고 말을 먼저 해버리는 거. 물론 기질적으로 성격적으로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큰 경우에 과하게 사과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원래 그랬던 분들도 우울증일 때는 그게 더 커지고요. 원래 안 그랬던 분들도 이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괜히 생기고, 그래서 어떤 관계에서 내가 갈등이 생겼을 때 그건 다 내 탓이다 라고 왜곡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를 낮춤으로써 이 관계가 무너지지 않게 내가 보험을 드는 식으로 무조건 그래서 내 잘못이라고 먼저 습관적으로 말이 나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역시 대체 생각이 중요합니다. 약간이라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사실 이 상황에서 뭔가 혼란을 주고 한 부분은 요 말 한마디 요 부분일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나의 책임을 딱 한정 짓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내 의도는 사실 이거였는데 결과가 이렇게 꼬여가지고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드는 것 같아. 다음에는 좀 다르게 해보자. 이런 식으로 대체 생각을 살짝만 해보는 겁니다. 역시 행동의 변화가 중요한데 다 제 잘못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위축되는 게 아니라 그 일정 영역, 나의 실수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사과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좀 회의 때 설명이 좀 길었던 것 같아요. 다음에는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직장에서 뭔가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았을 때 다 내가 부족하고 모든 게 다 내 탓이고 다 나의 실수 때문이고 이렇게 막 파국으로 가는 생각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때 조금 끊으면서 내 잘못을 한정짓고 표현까지 해보고 실제로 행동까지도 해보는 거죠.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렇게 행동을 해봄으로써 내 인지도 나는 사실 요 정도의 잘못이야 라고 더 확정이 되는 거고요. 이런 거를 반복함으로써 내가 점점 파국을 가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우울증의 악순환을 역시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오늘은 우울증일 때 자주 쓰는 말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요약을 하면은 자기 부정, 무가치함, 회피, 단답, 과도한 사과 이런 말투가 대표적이었죠. 근데 이 말투는 그냥 습관이 아니라 그 이면에 마음이 힘들다는 신호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좀 많이 하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거나 주변에서 이런 말을 너무 많이 듣는다면 그 사람한테 너 왜 자꾸 이래? 왜 말을 똑바로 안 해? 왜 이렇게 단답형으로 해? 왜 이렇게 기분 나쁘게 말해? 이렇게 다그치기보다는 혹시 이면에 굉장히 힘든 상황은 아닐까? 우울증은 아닐까? 좀 생각을 해보면서 혹시 힘들진 않냐? 요즘에 어떠냐? 라고 먼저 따뜻한 태도로 들어주는 게 정말 가까운 사이 가족에게는 필요하고 그게 특히 우울증인 상태일 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 중에서 지금 이런 말투를 자주 사용하시고 계시다면은 내가 지금 이렇게 다 귀찮고 형편없구나 라고 자책을 하시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지금 힘들다는 신호를 이 말투로
보내고 있는 거였구나 라고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이나 주변 분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생각이 된다면 혼자 버티지 말고 전문가와 상의를 해보시기를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